네, 안녕하세요. 김상우 강사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죠. 예, 연휴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계속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코감기에, 목감기에, 몸살 감기에, 뭐 기침 감기에 또 지금 좀 낫는다 싶더니 또 코감기, 목감기까지 와가지고 아, 지독하게 걸렸습니다. 감기를. 어, 일단 그렇죠. 아프더라도 남는 시간 그리고 할애된 시간 안에 또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께 인터페이스 쪽에 이제 태그 쪽만 어,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내용들만 끝을 내면 사실은 이제 실제 기초인 모델링부터 해서 라이팅, 뭐 애니메이션, 뭐 렌더링, 뭐 이런 식으로 섞어가면서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2회, 3회씩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끝나는 작업도 있겠지만 모델링 파트, 뭐 렌더링 파트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때 추후에 또 공지가 될 거예요. 예. 아, 역시나 또 얼굴 상태가 또 말이 아니에요. 몸 상태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 좀 제 컨디션을 찾기 전까지는 제 그 면상은 공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 볼게요. 태그라는 메뉴 자체는요. 일단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냅 4D 태그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사용에 대한 전체 어떤 이 옵션에서 사용에 대한 어,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놓은 단계고요. 이제 각 항목들이 있잖아요. 캐릭터다, 뭐 시네맨이다, 헤어다 이런 식으로 각 어떤 모듈마다 필요한 태그들이 또 이렇게 따로따로 또 준비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캐릭터 태그 우리는 캐릭터 태그라든지 헤어 태그라든지 이쪽 태그는 잘 안 건드릴 거예요. 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다이나믹 들어갔을 때 건드릴 거고요. 클로스 들어갔을 때 이 태그들을 건드리게 될 거예요. 스케치 태그도 마찬가지. 스케치 앤 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렌더링 수업의 기초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들어갈 거고요. UB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밑에 하위에 잔재되어 있는 태그들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헤어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쓸 겁니다. 이것도 쓰게 돼요. 시네맨 태그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쓰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 태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특히나 뭐 리타겟, 몰프, 포인트 캐시, IK 스플라인, 드라이버보다는 컨스트레인트 이런 것들 많이 쓸 거예요. 웨이트도 많이 쓰게 될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보게 될 어떤 메뉴들은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항목이 굉장히 많죠. 각 항목당 2, 30분 이상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강의는 어 40분과 5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최대치예요. 1시간이 넘어가게 수업을 해버리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렇게 놓치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30분이에요. 30분 정도 딱 수업해서 끊고 또 다음 강의 또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30분 정도 끊고 내가 뭐 1시간 정도 강의했던 내용 가지고 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렇게 응용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의문점을 찾고 해결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듣는 것만 몇 시간씩 하고 이러는 거는 또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아, 일단 여기 얼라인트 패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얼라인트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차이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단은 얼라인트 패스 같은 경우는 방향에 대한 어떤 어, 지시, 위치, 어떤 뭐 타겟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걸 좀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콘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가 120 프레임 정도로 잡고요. 오토키를 하나 켠 다음에 오토키를 켤게요. 그러고
프론트 라이트 뷰에서 볼게요. 라이트 뷰에서 키를 먼저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요. 오토키를 켜놨기 때문에 이동만 하면은 키가 생기죠. 우리 지금 애니메이션 기초도 같이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정도 가서 또 이렇게 움직일게요. 또 이 정도 가서 이렇게 움직일게요. 또 이 정도 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 정도 가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패스에 대해서 잠깐 또 공부를 할 텐데 항상 이런 경로나 이런 어떤 패스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요. 이렇게 흰색부터 해서 파란색까지 이렇게 스카이블루 같은 요 컬러까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화이트로 되는 부분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애니메이션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이 파란색 점이 끝나는 부분은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점을 얘기한다. 요거를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작업이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이게 기침과 콧물 때문에 수업을 잠깐 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에서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탄젠트라고 하는데요. 삼각함수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떤 접점이라고 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탄젠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탄젠트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위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그 탄젠트라는 값이 혹은 어떤 값을 변형할 때 또 일컬어지는 말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의미가 한 의미 가지고 똑같은 단어 뜻 가지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의 딱 똑같은 뜻 가지고 이렇게 뭐 의미를 딱 정하지는 않아요. 그때그때만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게 디렉션이라고 합시다. 방향이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방향으로 안 하고요. 오토키를 끌게요. 작업이 끝났어요. 우리 키 작업이 끝나면 이런 메뉴들, 옵션들을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 툭 건드리면 이게 키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Y축에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것들 막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키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키 안 줬는데도. 그죠? 이런 식으로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작업이 끝나면 기본적인 작업이 끝나면 이걸 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리엔테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바라보는 방향이 나는 이쪽 방향이다. 마이너스 Z축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게 뭐 어떤 총알이다 라고 했을 때 예.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요,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정상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로테이션 되는 부분들, 코디네이터 가면 로테이션에는 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오토키를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지션만 이동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키가 첫 번째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오토킹이 안 돼 있어요.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럼 키가 이제 들어가겠죠. 오토키를 잠깐 켜놓을게요. 다시 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오토키를 끄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얼추 잡았어요. 그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키를 또 한번 주고요. 오토키를 안 켜놓을 때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해서 또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 옛날에는 뭐 컨트롤 키 누르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클릭만 하셔도 돼요.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각도를 이렇게 잡아주고 클릭. 지금 키를 포지션 키를 준 곳에다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딱 맞춰서.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됐죠.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원할 때 키로 잡을 수 있는데 더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이게 2차원이란 말이에요. 2차원적인 평면에서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Z축으로 갔다 Y축으로 갔다 X축으로 갔다 다시 Z축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거 어떻게 맞출 거냐는 거죠. 이런 축들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키가 지금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밖에 없지만 여섯 개밖에 없지만 뭐 2, 30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요 감당 못 해요. 그때만 다 수정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키를 날려 버립시다. 로테이션 된 거 날릴게요. 로테이션 된 거는 자, 어떻게 날리느냐? 자, 지금 키 들어간 게 P축만 키가 들어가 있어요. P축만 날려볼까? 아니면 다 날려볼까? P축만 날릴 거면은 선택만 하시면 되고, 로테이션 축을 다 날리려면은 다 선택을 하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선택을 해버리면 돼요. 아니면은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 누르고 땅땅 치면 돼요. 아시겠죠? 다중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시면 Delete Track이라는 게 있습니다. Delete Track 키 다 날아간 거예요. 없어요. 아예 키 트랙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거 0으로 바꿔주면은 원상복귀 됐죠. Z축으로 바꿔놓은 거. 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렌더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매터리얼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초에서 이제 완전 우리 인터페이스 할 때 느꼈던 어떤 완전한 어떤 걸음마 수준에서요. 이제 걸음마가 아닌 이제 기어다니는 수준에서 이제 어디 벽을 짚고 이제 좀 걸어다니는 수준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손 놓고 두 발로 막 걸어다니겠죠. 자, 어쨌든 자, 이럴 때 여기다가 태그에서 apply to path를 줍니다. 뭐 바뀌었어 이상하게. 그죠? look ahead라고 하는 거. look ahead. 앞을 바라보는 거죠. 앞을 보는 거죠. 얼마만큼은 30프레임만큼의 앞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30프레임을 옮겨볼게. 키를 이렇게 잡아서. 이 위치에 있는 방향으로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를 플러스 Z축으로 바꿀게요. 그럼 축이 바뀌죠. 자, 이 위치에 와 있을 이 위치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없어요.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이 위치를 이렇게 엘러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0프레임 앞을 바라보게 할게요. 그럼 뭔가 좀 있죠. 그죠? 조금 더 빨리. 좀 부드럽죠. 25. 조금 그렇죠.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뭐 22. 15? 15프레임 괜찮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그냥 간과하시고 안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태그에 있는 첫 번째 Align to Path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이런 어떤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있죠. 그냥 여러분들도 뭐야 얘는 예제를 이런 걸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방향이 설정돼 있는 거 하나만 만드시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한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한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어떻게 소스를 좀 구하느냐? 제가 모델링을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소스를 구하느냐? 여기 그 3D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여기 www.sketchup.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다운 받으시고요.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이렇게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3D Warehouse라고 하는 걸 칩니다. 무료로 혹은 유료로 혹은 라이센싱이 되어 있는 혹은 허락 받아야 되는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혹은 상업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3D 소스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car 쳐서 제가 받은 게 여기 있네요. cool car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17년 모델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었겠죠. 뭐 두 개 있네요. 이렇게 지우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제가 스케치업으로 열어요. 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돌리시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파일에서 export 3D 모델 3ds든 상관없어. 3ds든 DAE든 FBX든 OBJ든 상관없어요. 다 불러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제가 선택한 건 다 부를 수 있어요. 일단 뭐 텍스처랑 같이 부르겠다 이러면은 3ds로 해서 다운로드 넣어볼게요. export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룹과 393개의 폴리곤과 3개의 엣지와 카메라와 매터리얼 5개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클로즈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르카 JPG랑 메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3ds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했어요. yes 부른 다음에 스케일 1 오케이. 카메라 지우고 타겟 지워요. S키 눌러서 이렇게 딱 화면에 맞추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 누르고 여기 플러스 딱 치면 쫙 나온다 그랬죠. 쫙 선택해서 매터리얼 다 선택한 다음에 모델링 다 선택하고 혹은 휠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 쫙 선택된다 그랬죠. 휠 마우스 버튼으로 위를 상단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서 Connect Object Delete 하셔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필요 없는 매터리얼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셀렉션 태그도 지우겠습니다. 텍스처도 지우겠습니다. 폼만 놔둘게요. 얘도 다 지울게요. 필요 없어요. 끝. car라고 이름 적여주고 축이 안 맞네. 그죠? 축이 지금 이상하네. 그리고 축을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기 위해서 메쉬에서 액시스 센터 XYZ 000 all points의 센터로 execute 실행 이렇게 all point의 센터로 오케이 됐어요. 준비 끝. 자, 그 다음 패스를 하나 만들게요. 서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서클을 하나 여기서 만들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뭐 이 정도 사이즈로 해놓을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해놓고 에디터블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트 모드로 가서 그럼 시작점이 흰색이고 이거 얘기했었죠. 그럼 뭐 이거를 약간 제가 뭐 탄젠트를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변형을 좀 해놓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자 이렇게 식으로 해놓고 다시 모델 툴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스플라잇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럼 카에다가
이거예요. 아, 나 이 스플라인의 방향대로 이 자동차를 가게 하고 싶어. 간단해요. 얼라인 투 스플라인 준 다음에요. 스플라인 패스에다가 이 스플라인 주시면 돼요. 그죠?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요. 포지션 가지고 양수로 가면요. 시작점인 화이트부터 아까 화이트라 그랬죠, 이거 포인트 모드 바꿔놓으면 나온다 그랬죠. 화이트부터 시작점 이렇게 간다 그랬죠. 끝점이라 그랬죠. 다시 모델 툴로 돌아와서 얼라인 스플라인 체크 선택하시고 이렇게 패스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키를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150프레임으로 늘려주시고 잡고 쭉 늘릴게요. 그래서 포지션에다 키를 줘요. 먼저 0프레임에서 키를 땅 주고 한 120프레임 정도 가서 100으로 딱 주는 거예요. 땅 줬어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방향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정면의 방향으로 축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탄젠셜이라고 있죠. 아까 탄젠트? 뭐 비슷한 거죠. 탄젠셜 X축으로. 얘 지금 X축 방향이잖아요. 앞이. 어때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거 조절하시면 돼요. 자, 레일 패스라고 있는데요. 내가 이 스플라인 하나 카피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레일 스플라인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일 스플라인 하나 이렇게 사이즈를 하나 줄여서 이렇게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일 스플라인을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돼요? 요 방향에 따라서 얘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 차가. 그죠? 얘를 만약에 좀 크게 하면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또 스플라인 모양대로요. 여기 얘 레일 스플라인 선택하셔가지고요. 포인트 모드로 가셔서 요 방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할 수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그 형태를요. 이렇게 좀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플레이 해볼까요? 그죠? 뭐가 좀 달라졌죠? 느낌이. 뭐 기울기도 그렇고요. 이거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그먼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거라고 또 보긴 하는데 또 쓸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어쨌든 자 스플라인을 제가 하나 이게 스플라인 다시 1이에요. 스플라인 1이에요. 이걸 하나 카피를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커맨드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좀 더 키울게요. 이런 식으로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길게 뭐 이런 게 있어요. 1번, 2번이 이거를 Connect Object Delete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의 그룹이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플레이.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이 세그먼트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어라? 2번은 안 돼요. 0번에서 어라? 이렇게 돌아가죠. 이건 이제 어떨 때 좀 쓰일 수도 있냐면요. 카메라가 여기에서 설치되고 여기도 설치되어 있고 컷 편집 같은 거 할 때 있죠. 비슷한 동선인데
약간 다른 어떤 배경이나 다른 어떤 시스템을 주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거는 뭐 사용 빈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처음 만들어낸 이 친구가 카피됐을 때 이 친구가 세그먼트 0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세그먼트 1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생기면 세그먼트 2까지 또 되겠죠. 근데 세그먼트 2가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세그먼트는 이렇게 키를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다. 세그먼트. 활용도를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요.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또 하나가 뭐 있는데 태그를 오늘 몇 개를 더 할 거예요. 조금. 그 세 번째 태그는 뭐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주석이란 뜻이죠. 주석. 그러니까 어떤 캡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노티스 같은 거, 노트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나는 이 작업 할 때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노트를 작성하는 거라 보시면 돼. 그러고 내가 이걸 참고했던 사이트의 어떤 URL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네요. 칼라. 이런 식으로 칼라도 바꿀 수 있고 네이버닷컴으로 바로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떴을 텐데 여기 제가 여기 닫아놨거든요. 여기 sorry 안 떴네요. 어디 떴죠? 뜨질 않았네. 링크가 뭐 안 걸렸네요. 이거는 뭐 인터넷 때문에 뭐 웹브라우저가 설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비짓 URL 비짓 URL 오케이 또 안 뜨네. 안 뜨네요. 그죠? 뭐 어떻게든 나오겠죠 뭐. 디스플레이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뭐 폴드 돼서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이런 것들 올뷰 할 거냐 뭐 쇼인 뷰포트에다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뭐 스케일이나 익스포트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건데요.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필요할 때 노트로 이렇게 쓰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show all, hide all 해가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 내가 이거 작업할 때 어떤 거를 뭐 노트를 했는지 어디 걸 참고를 했는지 이 작업은 누가 언제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지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그 위치나 이런 데다가 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포인트에다 옮길 수도 있고 중심에다가 옮길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내키님들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상관없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rchitectural Glass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타시면 여기 뭐 메터리얼 집어넣게 돼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우리 메터리얼 할 때 나왔었잖아요. 이거 글라스 이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글라스 태그, 이 글라스 메터리얼을 적용시켰더니 태그가 생겼죠. 아키텍처럴 글라스라고 해서 그 글라스 텍스처를 우리가 집어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워볼 게 베이크 텍스처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플랜이 있고요. 플랜에다가 메터리얼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스피어 하나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라이트도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카피해서 컬러를 하나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트에다가 저 섀도우도 줄게요. 그럼 지금 렌더링 걸어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얘한테 리플렉턴스에 가서요. 애드 하신 다음에 리플렉션 레거시라는 체크해서 이것도 리플렉션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이 등장하죠. 보이시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을 렌더링을 뭘 하나 바꿀 때마다 리플렉션이 돼 있는 걸 골라보면은 렌더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반사되는 거를 내가 계산을 계속해서 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리플렉션은 그대로인데 스페큘러만 조금씩 바꿨는데 리플렉션도 같이 다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프리뷰를 하든 아니면은 프리뷰가 아니라 마지막 최종 렌더링을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게 베이크라고 하는 요소예요. 베이크는 오브젝트도 있고 텍스처도 있어요. 여기 렌더에 보시면 잠시만요. 우리 원래 렌더에 이렇게 옵션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뭔가 또 옮겨졌나 보네요. 베이크 오브젝트를 거의 쓸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텍스처 매니저 짜짜짜짜 이게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쨌든 어딘가 있겠죠. 뭐 이거 나중에 우리가 베이크 수업할 때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오늘 할 게 이제 텍스처 태그에 대한 거, 텍스처 태그가 베이크 태그에 대한 건데 베이크 텍스처 태그에 대한 거. 자, 그러면은 여기 스피어에다가요. 내가 이거에 아까 렌더링 걸었던 자, 이 픽처 뷰어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픽처 뷰어를 다시 꺼내셔도 되고요. 픽처 뷰어를 꺼내셔도 되고 Shift F6번 누르셔서 이렇게 꺼내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나는 베이크를 하고 싶다라는 거. 예를 들면 렌더링을 좀 빨리 걸기 위해서. 그럼 이거 스피어에다가 베이크 텍스처를 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태그가 있죠. 그럼 파일 네임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 파일 네임을 스피어의 리플렉션 뭐 베이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고 이제 이거를 내가 다운로드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세이브. 포토샵으로 저장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포토샵으로 해서 싱글 파일로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컬러냐, 디퓨즈냐, 뭐냐 이거를 이제 하나의 포토샵 파일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TIFF 같은 어떤 그런 성질대로 타가로 해서 하시면은 이제 싱글 프레임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싱글 프레임으로 뭐 알파는 알파대로 텍스 저 루미너스는 루미너스대로 그래서 여기 뭐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PSD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 뎁스 몇 비트로 할 거냐면 16비트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토매틱 사이즈 하시면은 기본적인 사이즈 그냥 지정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옵션에 들어가시면 use polygon selection, 폴리곤 셀렉션 사용할 거냐 뭐 어쩌냐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리플렉션을 나는 베이크 할 거예요. 혹은 컬러를 베이크 할 거예요. 그럼 컬러에 대한 옵션이 또 따로 들어와죠. 컬러에 어떤 거 일루미네이션이냐, 루미넌스냐, 디퓨전이냐. 루미넌스예요. 루미넌스의 디퓨전 값이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또 나오고요. 세부 항목으로. 이제 이게 옵티컬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옵티컬 매핑 오프로 하면요. 그냥 보이는 이 이미지대로 UV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UV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나중에 우리가 UV 할 거거든요. UV 에디트 할 거기 때문에 UV 할 때 좀 더 UV를 배우고 나면은 이게 이 개념이구나 더 아실 거예요. 아무튼 오프는 그냥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내는 거고요. 큐빅은 육면체에 이렇게 우리가 그 박스 찢어보세요. 박스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촥촥촥촥
그 전개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UV를 쫙 펼쳐가지고 렌더링을 베이크를 할 거냐. 이제 뭐 앵글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진짜로 UV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그 폴리곤하고 폴리곤이 서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폴리곤하고 폴리곤이 이걸 제가 에디터블을 시키면 이렇게 폴리곤하고 폴리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Z. 그러면은 이제 이 그 폴리곤이 이렇게 꺾여 있는 그 앵글 값에 따라서 어느 한 항목을 뭐 그룹을 지어서 혹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나 해서 UV를 이제 펴서 뭐 베이크를 할 거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UV 에디트에 대한 개념이 이제 옵티컬 매핑이라고 하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use current render data를 체크하시면 이제 여기 에 있는 렌더 데이터대로 current frame 몇 프레임이 되어 있냐 74프레임 렌더링 걸리겠죠. 그냥 걸면은 아니면 start end time 애니메이션을 해서 베이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했을 때 뭐 이름 시퀀스 0000.tif 파일 이건 기본이죠. 프레임 레이트가 몇이며 엔드 프레임 뭐 그러니까 0에서 뭐 예를 들면 300프레임까지 렌더링 걸 거예요. 뭐 베이크를 할 거예요 하면은 0에서부터 300프레임까지 리플렉션에 대한 거는 이미지를 다 뽑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자 렌더 데이터로 할게요. 리플렉션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베이크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베이크가 된 거예요. 지금 들어가 볼까? 리플렉션이 이렇게 베이크가 된 거예요. 포토샵으로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베이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렌더링을 안 걸고 리플렉션을 끌게요. 여기서 눈을 끄고 루미넌스 채널에다가 아까 렌더링 걸었던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100%로 돼 있죠. 렌더링 걸어볼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뭐 50프레임만 이렇게 렌더링 걸어볼게. 옵스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세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세기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미지로 렌더링 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로. 잠시만요. 이거를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베이크 한번 걸어볼게요. 다시 베이크 예스. 쏘리. 이렇게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베이크를 다시 걸어볼게요. 다음에 끄고 루미넌스에서 다시 이걸 불러볼게요. 100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 사이즈가 다르죠 지금. 이게 이제 이미지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딴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베이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옵티컬 매핑이라고 하는 요거를 설정을 했잖아요. 이제 UV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우리가 지금 내가 보여지고 있는 요 화면대로 그대로 리플렉션 된 것처럼 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렇게 나오는 거랑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미지로 씌우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씩 그게 달라지게끔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이렇게 뭐 UV를 가지고 다르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우리 텍스처 태그에 관련된 것도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텍스처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UV나 이런 것들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고 요건 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디테일에 보시면 여기 텍스처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오브젝트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런 뭐 그 매터리얼 태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텍스처 태그들이. 그럴 때 이제 이 베이크는 얘만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베이크 하나 만들어서 얘는 뭐 얘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베이크 하고 싶은 거를 별도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베이크 태그로. 그럴 때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렌더에서 이렇게 찾다가 뭐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니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베이크 오브젝트, 베이크 텍스처가 있습니다. 베이크 텍스처 여기 똑같아요. 이거 지우고 보시면은 다시 쏘리 자꾸 실수를 하네요. 이렇게 베이크 텍스처에서 똑같은 옵션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베이크 오브젝트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멀 값이다, 싱글 텍스처 값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베이크를 하겠다. 근데 뭐 포토샵 파일로 혹은 뭐 타가 파일로 베이크 할 거예요. 패스 네임은 뭐 이래요. 베이크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베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이거 사라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베이크가 돼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똑같은 게 있잖아, 지금. 이렇게. 베이크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텍스처를 가지고 베이크 됐다. 이거 지금 UVW 맵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베이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리플렉션이 똑같긴 한데, 하나 더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볼게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오브젝트 베이크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리플렉션을 다시 줄게요. 얘한테 리플렉션을 주고 끌게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 결과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로 씌운 거기 때문에 리플렉션 값하고는 다릅니다. 리플렉션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 위치에 있는 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없다고 하더라도 라이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브젝트 베이크 오브젝트랑 베이크 텍스처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꼭 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베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거의 렌더링 때문에 베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부하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좀 더 가볍게 작업하기 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합니다. 베이크 텍스처 같은 경우 특히나.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베이크 텍스처 잘 안 써요. 그냥 옵션 조절해 가면서 쓰기 때문에 뭐 굳이 또 그 베이크 텍스처를 하는 시간 또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무거운 작업들을 많이 뽑아내야 될 때, 다양한 어떤 오브젝트들 다 뽑아낼 때 텍스처를 그럴 바에는 그냥 렌더링 거는 것도 뭐 개낀 도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놓아서
나쁠 건 없죠. 왜? 베이크 텍스처를 해서 작업을 하는 공정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필드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알면은 뭐 득은 된다라고 이제 인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텍스처 태그 후루룩 지나가고 두 개는 뭐 세 개밖에 안 했는데 거의 진짜 수업은요.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4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텍스처, 다음 태그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카메라, 컬리전, 컴포지팅 까지 한번 좀 할 수 있으면은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이 세 개가 제일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어쨌든 어 죄송합니다. 되게 많이 걸러낸 거예요. 기침하는 소리를. 근데 지금 막판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어제 다들 수고하셨고요. 공부 좀 해보시고, 또, 텍스처라 자꾸 그러는데, 태그 두 번째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